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밤 10시 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쭉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다시 보면 이 자리 넘어야 되죠. 이 자리를 넘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넘었었죠. 요때 한번, 요때 양봉으로만 이렇게 한번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마? 31441, 31,441부를 넘어야 돼. 예. 그래야 얘가 이제 A, B, C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요게 A, B, C가 이렇게 상승 조정처럼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차트 패턴에서 조정이 나오면 조정의 모양이 뭐 A, B, C 이렇게도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했었죠. 이런 A, B, C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플랫 조정이죠. 이거는 지그재그 조정이고, 이건 플랫 조정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변형이 또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쌍바닥 찍는 모양의 조정이 있죠. 요것도 A, B, C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요 변형에 이렇게 A, B, C, A보다 높은 C 이런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정의 모양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A, B, C, 그쵸? A, B, C야.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의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지 않고 올라가야겠죠. 근데 지금 21선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요 초록색이 21선이거든요. 이제 21선이 많이 따라 올라왔어. 이게 처음에는 막 여기 있다가 이제 따라 올라온 거니까 이제 조금 희망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몰라. 그죠? 돌파하기 전까지는 종가로 뚫어야 돼. 여기 31,441부를 종가로 뚫어야 이제 ABC가 끝나고 새롭게 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묶음, 두 묶음, 요거까지 해가지고 세 묶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요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끝나고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한번 살펴봤죠. 1파, 2파. 2파가 짧으니까 3파, 4파가 좀 길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5파가 한 번 더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3의 1, 3의 1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봤다면 뭐 이렇게 파동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서 1, 2, 3, 4, 5파 찍고 A, B, C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31,441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오늘 어제부터 장이 열렸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었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출렁이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를 이번 주에 만약에 음봉으로 찍고 내려오면 주봉에서 꼭지 따는 모양이야.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얘가 여기를 지금 돌파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야? 31,441부를 찍고 내려왔어. 오늘 이번 주에 고점이 31,552불이야. 근데 얘가 음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꼭지 따른 모양이잖아, 주봉상.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얘가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돛지 모양을 만들고, 이제 다음 주로 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여기 31,552불을 돌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직 애매해.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나 우리는 이게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몰라.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랐으니까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올라가야 돼. 이번 주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한 번 더 이렇게 양봉 5개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32,000불 때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또 차트 공부 영상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 지난번에 이어서 그때 이제 3중 바닥 얘기했었죠. 이렇게 3중 바닥 나오는 거, 요거 이제 이어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 맨날 얘기했던 요거 커비드 핸들 메커니즘. 자, 요거를 이제 차트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바닥에서 어떤 모양, 어떻게 이어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고 어떤 유형이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게 지금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내려온 거니까 지금 되게 좀 아찔하죠. 근데 지금 일단은 내일 아침 9시가 돼봐야 알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음봉 3개 나오고, 그죠? 그러면 A, B, C.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지그재그 A, B, C 이게 나올지 아니면 이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가 어디에서 끝나냐 이거를 잡기보다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여기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 B파 자리, 여기 B파 자리. 아니면 요 내려올 때 시작했던 이 자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A, B, C가 나오면 요 자리를 돌파할 때를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A, 그죠? 여기 B, C 이렇게 내려올 건지, 아니면 여기가 B, C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넘을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만들어진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야 돼. 여기가 계속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넘기 전에는 확실히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너무 또 쫄 것도 없어요.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 최악의 경우 뭐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끝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를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지금 요 음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음봉, 이 장대 음봉 반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음봉 2개, 그리고 요 도치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면 이게 A, B,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쭉 말아 올리면서 여기를 돌파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일단은 얘가 요 반을 한번 터치했죠. 이 음봉의 반을 터치했으니까 다시 이번 주에 말아 올리게 된다면 괜찮겠죠.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볼게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나스닥으로 치면 안 뜨네. 나스닥은 보면 이제 일봉상 여기 고점 여기를 한번 딱 찍고 내려왔죠. 15,284, 15,275, 그죠? 여기 딱 여기 얘도 똑같죠. 나스닥도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으니까 한번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돌파하려면 오늘부터 무조건 양봉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스닥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스닥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5일선 물고 올라가는 모양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이 일단 이게 주봉이 5일선을 물고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좀 힘이 좋다는 거죠. 상승세가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ABC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죠. 뭐 제가 주로 관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는 항상 관망의 견지를 언제든 꼬라박을 수 있고 언제든 돌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망하면서 여기를 중요한 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요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나스닥도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넘어야 좋다. 이번 주에 넘지 못하면 조금 일봉상 ABC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나와도 당연히 괜찮은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ABC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조정 받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뭐 코스피는 뭐 지금 주봉에서 꼭지 땄잖아, 그치? 일봉에서도 꼭지 땄어요. 얘는 일봉에서도 꼭지 따고 내려왔고, 그래서 쭉 따고 내려와서 요 모양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언덕을 넘어야겠죠, 코스피는. 그래서 이 넘어야 되는 언덕이 어디야? 여기 2607포인트 2607포인트를 넘으면 코스피는 또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인 2650포인트 이렇게 넘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나쁘지 않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괜찮아졌죠. 코스닥은 지금 뭐 보면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묶음 이렇게 해서 두 묶음 나왔죠. 그리고 ABC야. 지금 ABC 나오고 여기까지 한번 30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해야 한 묶음이 더 남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W자를 만들고 다시 올라갈 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반등을 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제 두 자리 다 넘었으니까 여기 꼭지 따고 내려온 거니까 지금 당분간은 조정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하시고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기회를 주면 그때 이렇게 노려서 잠깐 수익 내고 또 이제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계속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지금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도 한번 볼까요? 좀 다시 또 수익률이 오르고 있죠. 얼마야? 10년물 채권이 4.0까지 올라왔네요. 4.0. 4.0%. 그리고 2년물 채권도 5%까지 올랐네. 5%. 2년물 채권은 5%.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얘가 5%고 얘가 4%야. 2년물 채권이 5%고 10년물 채권이 4%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익률은 이게 지금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야.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이 4%야.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채권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이자율은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게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유통금리라고도 해요. 실제로 채권 같은 경우는 뭐죠? 채권은 빚 보증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빚 보증서를 거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유통 금리가 있어요. 유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그죠? 반대의 성격이 있어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그죠? 이자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되겠죠? 이자율이 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막 올라.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이게 10년물 채권이 시중금리하고 연동된다고 했죠? 시중금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시중금리가 올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죠? 금리가 오르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죠?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겠죠? 왜냐하면 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니까,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생산에 좀 차질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소비자들도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일단 빚부터 갚으려고 하고, 지출을 줄이고, 그러면서 하겠죠. 자산 가치도 그만큼 이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공급량이 많거나, 그쵸? 수요가 적거나, 그쵸?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채권이 많다는 얘기야. 이 채권의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제 수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 통화 가치나 이런 것도 떨어질 때 보면은, 가치가 떨어져. 그럼 뭐야? 남아 도는 거야, 돈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바꿔 말하면 연준의 자산에 갖고 있는 재무제표상에서 이 빚을 이제 이 채권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시중에 유통시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이게 많아진다라는 건 뭐야? 그죠? 긴축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많이 이렇게 시중에 이 채권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긴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판 게 이제 결국에는 뭐로 되게 된다고 했죠? 지급준비금. 이제 은행들의 각각 연방 정부의 중앙은행들의 12개 중앙은행이 있다고 했죠. 지방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급준비금을 이제 연준에 이제 일정량을 비율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이 채권을 매도한 걸 가지고 이 지급준비율을 이제 늘리거나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매도한 걸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야.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니까 당연히 긴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의 침체를 알리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이렇게 역전이 된 상태가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보통은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수 자체를 2%까지 낮추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제 너무 이제 이상한 거지.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막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가 계속 건재한 거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지금 2%까지 안 내려도 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상황이 바뀐 건가? 이런 것들을 연준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러나
이 실질 이자율과 자연 이자율이 2%대까지는 맞춰지게 하려고 지금 되게 지금 연준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에 있을 7월 26일에 있을 FOMC 회의 때에도 결국에는 뭐 0.25가 지금 0.25% 금리를 올릴 지금 예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연준의 정책과 경기의 어떤 매크로적인 그 사이클,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되니까 10년물, 2년물 채권은 그래서 좀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달러 인덱스는 뭐 내려오고 나서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했죠. 계속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달러가 강세냐 악세냐도 이제 결국에는 주식 시장과 이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달러가 강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다.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야 달러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달러가 강세이면, 그러면 그 달러의 수요가 오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크로적인 시황에서 보면, 달러는 어떤 자산이죠?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예요. 달러가.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기축통화로 여겨지고 있고, 여전히 달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이제 되게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국제 거래하고 이럴 때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뭐 서로 막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거래하는데 뭐 엔화나 위안화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거래해. 뭐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뭐냐면 달러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뭐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달러를 많이 매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야?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경기가 어렵거나, 뭔가 뭐 경기가 위축되거나,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보유를 계속 늘리는 거죠. 늘리고 있는 거죠. 막 사들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렇게 가야 투자 시장도 좀 좋아지거든요. 그냥 반대로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는 그냥 옆으로 지금 계속 기고 있어요. 일단 241선 여기 아래에서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이렇게 예의주시하면 돼요. 이게 241선 위까지 올라오면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내리 꽂으면서 지금 계속 지금 103불대 여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요것도 이제 모멘텀을 만드는지 그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또 나름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41선 아래에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얘도 큰 변동은 없죠.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 241선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요? 1300원대거든요. 1320원 요 정도를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환율이 1300원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었죠. 단기적으로 여기 1270원 여기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13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중요한 지수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것이 투자 시장에,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뭐야? 투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지표들이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매수의 시그널이 되고 매도의 시그널이 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 회의록도 나왔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도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 6%대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을 잘 지켜보시면서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잘 그때그때 수익을 줄 때 입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